공모주들을 담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 공모주들을 담는 게 뭐 10에서 한 30% 정도 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요. 이 채권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익률을 한번 통해서 보시면 나옵니다만 최근 연초 이후 또는 설정 후에 이 수익률을 보시면 연초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올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4월 1일자 기준으로요. 이 국내 주식형 펀드와 유사하거나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다소 앞서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만 설정 이후 수익률을 보시면은 뭐 주식형 펀드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의 이 사이 정도의 수익률을 앞으로도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 이게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실 텐데 뭐 이러한 공모주 펀드도 뭐 중간 단계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또 수익률도 그런 중간 단계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을 배가시킬 수 있는 양념 성격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야말로 이제 앞서서 틈새 펀드를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틈새 펀드 역할에 딱 맞는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공모주, 관심 가는 공모주가 있다고 해서 이제 공모주 펀드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모주 주가가 굉장히 그 한두 종목의 주가가 헐헐 날아간다고 해서 펀드의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공모주 펀드 얘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역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품이었죠. 스펙이라고 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도 해드렸습니다만 네.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인수하는데 사용을 해서 인수된 기업의 주가를 올려놓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의 펀드죠. 이 상품이죠. 이 스펙이라는 게. 근데 이 스펙이 최근에 펀드 형태로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펙에 여러 가지 스펙들이 많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 스펙에 투자를 해서 이 수익을 통해서 이제 펀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가 바로 스펙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의 스펙을 편입해서 운용하고 스펙이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청산했을 때의 그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주는 형태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펙이 우리나라에 뭐 소개가 된 이후로 최근에 소개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네, 불러일으키면서 그랬었죠. 뭐 과잉 투자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결국 이제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었고 또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너무 과열 양상이 벌어져서 일부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스펙 펀드 그동안 스펙 펀드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시장에 나왔던 스펙 자체가 그동안 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펀드가 네. 나오지 못했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의 스펙들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 또 이미 이제 과거에 스펙으로 출시됐던 거 상품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뭐 교보증권 이러한 증권사들 특히나 이런 증권사들을 위주로 스펙이 잇따라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러한 스펙들이 나오면서 공모 형태의 그런 스펙 펀드도 향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 있고요. 뭐 조만간 아마 소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 이미 나와 있고요, 시장에. 공모펀드가 조만간 나올 텐데 이 스펙 펀드의 경우에는 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서 공모주 펀드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낮은 그러한 상황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또 공모가도 일반적으로 이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좀 싸게 이 공모가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직접 스펙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스펙에 나눠서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펙이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M&A를 통해서 이제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M&A가 실패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직접 이런 스펙에 투자하게 되면 M&A에 실패하게 됐을 경우에 그 실패의 결과를 그대로 안게 되는데 이 스펙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형태로 이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이 스펙 펀드도 공모주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 스펙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이러한 형태로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원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펀드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 다른 자산에서도 수익을 거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여기서 스펙 자체가 이 기업 인수라든가 이런 거 실패를 한다 해도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역시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성 측면에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반면에 이제 스펙 펀드 대부분이 이 수익 구조 자체가 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기업 인수가 성공을 하고 이 인수된 기업의 가격이 그러니까 상승한 이후에 이 처분을 하고 나서 이익을 돌려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가 찾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환금성이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주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상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으로 역시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메자닌 펀드라고 최근에 역시 많이 네.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메자닌 펀드라는 경우는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주로 이제 전환사채 라든가 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러한 또는 교환 사채 이러한 채권과 주식의 아주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주식 관련 채권이 시장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이 메자닌 펀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그런 상품일 텐데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메자닌 펀드가 이 투자하는 전환사채라는 거는요. 결국 이제 발행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 발행 회사의 주식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때로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좋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기간이 됐을 때 정해진 가격으로 새로 내가 주식을 발행받아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채권을 구입했을 때 향후에 이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면 이 신주를 내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형태의 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채권들에게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우리가 메자닌 펀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메자닌 펀드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의 이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대부분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공모주 펀드라든가 스펙 펀드와 마찬가지로 공모형 펀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는 공모형 펀드가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뭐 이 한 기업의 어떤 이 공모를 하는 경우에 한 기업의 주식에 10%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10% 룰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한 이 메자닌 펀드는 안전한 그런 대신에 수익률도 다소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은 이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모로 이제 설정된 메자닌 펀드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 설정 이후에 이 메자닌 펀드가 뭐 일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사모 주식형 펀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6개월 수익률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네, 차이가 꽤 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또는 그 CB라든가 교환 사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가격이 시장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갖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메자닌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새롭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간상으로 하나 정도의 상품을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고 네. 가면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상품일 텐데 레버리지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뭐 부채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차입을 통해서 자산을 좀 더 증가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해서 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지수보다 더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를 우리가 레버리지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레버리지 펀드는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 펀드도 나와 있고 또 ETF
제가 뭐 ETF, 레버리지 ETF도 예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러한 레버리지 ETF 형태의 상품으로도 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상품 구조를 보면 지수 대비해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지수보다 보통 1.5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1.5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보다 1.5배 정도의 수익을 내는 구조의 레버리지 펀드가 시장에 많이 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매일매일 계산이 되고요. 또 환매 수수료도 보통 이제 없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그런 펀드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펀드다라고 보시면 레버리지 펀드는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쪽에 더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이 레버리지 펀드가 나와 있는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시면 이제 뭐 수익률과 그리고 업계에 나와 있는 레버리지 펀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레버리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도 나와 있고요. 뭐 이제 ETF는 여기 싣지를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장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장에서 시장의 수익률 대비해서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최근에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서 투자를 하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승장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또 불리한 경우로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 1.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1.5%의 이 하락률을 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뭐 반드시 내가 꼭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해서 이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그 방법이겠지만 또 하락장에 대한 염두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네네. 언제나 항상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앞서서 그 메자닌 펀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네. 시청자분 가운데서 메자닌 펀드 미래에셋에도 메자닌 펀드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그 어떤 업계에서 좀 이렇게 메자닌 펀드 공모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사모펀드 형태로 그동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네. 이 공모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저희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이제 상품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향후에 이제 출시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뭐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펀드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 조만간 여러 가지 형태의 메자닌 펀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틈새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많이들 기다리셨죠? 슬기로운 펀드 생활 슬펀생 쪽지 시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정답과 당첨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난 시간 문제와 정답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추구 전략에 따른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추구 전략이라는 게 결국 이제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가 또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푸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부작용,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을 우리가 추구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구 전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선제적으로 사용되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맞추는 게 지난주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금리 인상이었죠.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네, 금리에 관한 정책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하죠, 뭐 FRB에서 하죠. 이렇게 힌트를 드리기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닉네임 늘 푸른 나무 아이디어 책을 봅시다. 이렇게 세 분께 저희들이 도서 관련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펀드생활 게시판을 참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이번 주 문제 또 어떤 내용인지 출제를 해주셔야죠. 네, 이번 주에는 틈새 펀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일반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러한 투자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상품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틈새 펀드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아마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질문을